안녕하세요. 운명을 스토리텔링하는 남자입니다. 사주팔자의 의미, 그 사람의 타고난 명과 운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동양천문학이자 임상통계학인 사주명리학에서 사주팔자의 의미를 필자의 관점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습니다. 첫째, 사주팔자는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임을 알려주는 코드의 집합체입니다. 오행이 가장 균형 있게 존재하려면 음양까지 계산했을 때 10자라면 더 완벽한 구성이 될 수 있으나 8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기운이 퇴가하거나 불급하는 불완전한 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곧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로서 타고난 업장을 풀어가며 영혼의 성장을 해야 하는 운명임을 나타낸다고 봅니다. 둘째, 사주팔자는 22개의 코드로 파악하는 타고난 에너지의 특징이며 간지를 통한 시공간의 표현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파악하여 농사에 활용하는 천문학을 한층 더 발전시켜 인간 탐구의 학문으로서 발전하게 된 것이 사주명리학입니다. 물상론에서는 하늘의 에너지인 십천간은 드러난 세계를 의미하고 땅의 에너지인 십이지지는 잠재된 세계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결국 세상 만물의 이치인 음양과 오행이 인간에게 십천간과 십이지지란 코드의 조합으로 구체화된 것이 사주팔자인 것입니다. 또한 오행체질만으로 분류했을 때의 개인의 체질이나 기질의 부족한 내용을 보충하거나 한계를 뛰어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주명리학이며 10년 대운과 1년 세운에 따라 앞으로 변화될 미래의 흐름까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셋째, 사주팔자는 분명한 대자연의 관찰에서 나온 자연과학입니다. 대자연은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순환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여 인간들은 하루의 12시간을 만들고 24절기를 만들고 1년 12달의 달력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의 변화에 인간의 삶을 접목시키게 된 근거와 일상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주명리학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던 실용학문을 마치 잡술이나 음지의 학문으로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오히려 호학들이 이러한 학문을 개성 발전시켜서 인간의 삶에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사주명리학이 가장 독보적인 학문으로서 일본, 중국, 홍콩, 대만을 넘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넷째, 사주팔자는 절대적인 운명론이 아닙니다. 천문학 분야인 사주명리학을 사람의 인생은 절대적으로 전부 다 결정되어 있다는 학문으로 오인해서는 안 됩니다. 동일한 사주팔자라도 태어난 국가나 시대, 집안 등의 서로 다른 환경에 따라 만나는 인연도 경험도 다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주만으로 모든 사람의 인생을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기상청은 일기예보를 100% 맞추어야 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확률적인 데이터에서는 사주명리학만큼 유용한 학문도 드물다고 봅니다. 참고로 사주명리학은 분명히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인간사의 기륭에 적용시켜온 임상통계학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사주팔자는 현대에도 활용 가능한 운명 컨설팅이자 인문학입니다. 현대에서 사주명리학 공부의 진정한 활용은 사람마다 능력과 목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진 특징들, 즉 기질, 성격, 적성, 진로, 재물, 명예, 궁합, 건강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의 타고난 기질이 가진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노력하여 다듬어 나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음극양, 양극음의 원리처럼 좋은 때가 도래하면 그때가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다른 때보다 더욱 최선을 다해야 하겠고 나쁜 때가 도래하면 그 역시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항상 인내하는 자세로 그 역경을 이겨내면서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사주팔자는 앞으로도 연구 가치가 높은 학문입니다. 사주팔자에 대한 논쟁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지만 사주명리학의 이론은 분명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나름대로의 체계와 정확성,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요즘에는 서양 사람들도 이 분야의 논리적 측면, 과학적 측면, 통계학적 측면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부를 하실 초보자분들은 사주명리학은 운명에 대한 절대적이고 퍼펙트한 결과를 도출하는 학문이 아니라 가장 가능성이 강한 결과를 도출하는 추명학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일곱째, 맹신하면 어리석고 무시하면 경솔하지만 참고하면 지혜롭습니다. 고전에서 사주명리학을 공부하는 근본은 분수를 지키는 것으로 사주 공부를 이루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자신의 사주부터 보아 지나친 욕망 추구나 과욕을 경계하고 분수를 지키며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현대 사회에는 재물과 명예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기질에 맞지 않은 잘못된 욕심과 진로로 인해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의 상승기와 전승기가 있으면 반드시 하강기와 침체기도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과욕만을 부리다 추락하는 사람들도 많고, 객관적으로는 아주 행복하게만 보이지만 주관적으로는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판검사, 의사, 공무원 등의 사람들도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타고난 재능과 운을 파악하여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불행을 방지하는 법을 아는 것이 사주명리학을 공부하는 목적이라 할 수 있으며, 가족과 직장과 사회와 국가의 행복과 평화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강의 시간에 했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지금 시대에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로 돈을 버는 삶이 특별한 삶이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로 돈도 벌면서 남들에게 베풀기까지 하는 삶은 짜릿하거나 가치 있는 삶이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며 알람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새로운 영상이 업데이트될 때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스토리텔링하는 그날까지. 감사합니다.